이번 시간에는 조명하고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은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 크리에이트 탭의 세 번째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이 라이트하고 카메라입니다. 라이트를 보면 포토매틱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쓰시면 돼요. 스탠다드를 쓰시면 보시면 되게 많아요. 타겟 스포트, 타겟 다이렉트, 옴니, 그 다음 스카이라이트, 요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에어리아 옴니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에어리아 스포트라이트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스포트라이트하고 옴니라이트,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응용하는 게 이제 다이렉트 라이트하고 스카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사각형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를 한 5,000, 여기도 한 5,000, 그리고 높이는 2,400. 자, 그러면 5,000에 5,000에 2,400인 거죠. 자, 5,000에 5,000에 2,400이면 일반적인 실내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고 얘를 에디트 폴리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 면을 하나 제거해 보죠. 네. 면 하나 제거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봐야 될 이제 공간은 바로 이 안쪽이 되는 거죠. 이 안쪽 공간을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까맣게 나오는 이유가 면이 뒤집어져서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 안쪽이 뒷면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해도 제대로 된 모양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을 선택해서 플립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플립, 전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 플립. 그러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대신에 바깥쪽에선 제대로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안쪽은 제대로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공간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리고 조명을 줘보면 금방 알아요. 자,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넣어봐야 됩니다. 먼저 옴니라이트. 옴니라이트는 포인트 조명입니다. 그냥 이게 전부 다예요. 점 하나 딱 찍으면 그걸로 끝나요. 이게 옴니라이트예요. 자, 근데 옴니라이트를 보면 내용이 되게 많아요. 뭐 별건 없어요. 옴니라이트라고 해서 막 되게 많은 건데,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광원을 점광원이라고 하는데, 이 점광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태양이요. 태양이라는 행성을 주변으로 해서 전부 다 360도 뭐 사방팔방 다 밝죠. 네, 그게 점광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점광원이라는 건 태양도 그렇지만 촛불 같은 거, 일반적으로 이런 촛불이나 태양광 혹은 뭐 백열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광원에 해당합니다. 어떤 방향성이 없고 사방으로 빛이 나가는 것, 이게 점광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온이라고 하면 보시면 이제 스포트, 다이렉트, 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시하시고, 온 그러면 조명이 켜진 거고, 오프하면 조명이 꺼진 거고, 온오프 기능이고요. 그 다음 섀도우가 나옵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없으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제가 이 안에다가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티팟이라고.
이게 아니구나. 얘구나. 제가 이렇게 주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자, 조명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니까 그림자가 이쯤에 나오겠네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 돼요. 자, 렌더 그 주전자 그림 여기 4개 있죠? 렌더 셋업, 프레임 윈도우. 자, 얘가 이제 렌더링한 결과물이 여기 나와요. 자, 렌더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에잉,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다시 선택하고 자, 렌더링이 있습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그림자 꺼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림자를 키면 비로소 렌더링을 할 때 이렇게 그림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맥스의 조명은 벽을 투과해요. 일반적으로 벽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벽면을 가로맞춰서 빛이 투과가 안 되죠. 네, 근데 맥스의 조명은 투과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켜놔야 돼요. 그래야 그림자 때문에 투과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림자를 켜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V레이는 그러니까 V레이라는 게 있어요. V레이는 벽면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렌더링 할 때 그래서 전부 다 V레이를 써요. 렌더링한 퀄리티 자체가 달라져요. 여기서 쓰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CG예요. 근데 V레이 쓰면 아무리 못해도 사진처럼 나와요. 그래서 V레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V레이는 그러니까 조명 때문에 그래요. 조명과 정확하게는 렌더러입니다. 렌더러 자체가 광원을 찾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사광까지 쭉 계산해 줘요. 그래서 V레이를 써야 돼요. 아직 우리 여기다 V레이 설치 안 했죠? V레이 설치하고 V레이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얘가 끝나게 돼요. 자, 다음 또 볼까요? 자, 옴니라이트입니다. 계속 옴니라이트를 보도록 하죠. 보시면 그림자를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보통 에어리아 섀도우 많이 쓰고요. 섀도우 맵, 레이 트레이스 요 정도 3개 많이 씁니다. 에어리아 섀도우는 면적 대비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광원과 오브젝트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광원이 있고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림자와 오브젝트가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또렷합니다. 근데 그림자와 오브젝트가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흐려져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게 에어리아 섀도우의 특징입니다. 섀도우 맵은 광원과 오브젝트를 계산합니다. 삼각함수로.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게 섀도우 맵이에요. 그림자 그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함수로 그림자가 생기는 영역을 계산한 다음에 그냥 색을 딱 칠해버리는 게 섀도우 맵 방식입니다. 레이 트레이스도 똑같아요. 근데 레이는 빛이란 뜻이고 트레이스는 추적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맵은 그린다라면 레이 트레이스는 그림자를 추적하는 방식이 됩니다. 조금 더 진보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림자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아래 섀도우 파라미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섀도우 파라미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섀도우 파라미터가 달라지게 돼요. 섀도우 파라미터가 여기 섀도우 맵하고 섀도우 맵 파라미터가 계속 달라져요. 이렇게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 에어리아 보시면 요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요. 자,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인텐시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텐시티, 어테뉴에이션, 컬러. 인텐시티 아니 여기 멀티플러부터 볼까요? 멀티플러가 빛의 색입니다. 빛을
얼마나 강하게 할 거냐, 흐리게 할 거냐. 조명에도 색상이 존재합니다. 조명의 색상이 무엇이냐? 바로 얘입니다. 이게 조명의 색상이에요. 조명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 조명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정도의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명을 0.3으로 낮춰봤습니다.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번에 조명을 2배 더 밝게 해보죠. 2배 밝아진 거 맞나요? 네. 이렇게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디케이라는 말이 나와요. 디케이가 뭐냐면 감소하다, 소멸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광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가 되면 점점 조명이 소멸이 되어야 돼요. 감소가 되는, 감쇄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맥스의 조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한대예요. 여기서 시작한 조명 저 끝에 가도 똑같아요. 근데 실제 조명은 어떤가요? 거리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그게 디케이 효과입니다. 보시면 디케이가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인버스가 역으로란 뜻이고 인버스 스퀘어는 역의 제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인버스는 거리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그냥 사라집니다. 거리에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거라면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의 제곱으로 조명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인 거죠. 광원이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조명이 이렇게 비례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인버스고 인버스 스퀘어는 U자 곡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면 급격하게 사라지는 이게 인버스 스퀘어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인버스로 놨습니다. 스타트라는 쇼를 보면 스타트 보이시나요? 바로 요거. 광원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조명이 안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니어와 화가 있습니다. 근처와 먼데. 일단 얘는 무시하고 다시 한번 렌더링. 자, 자, 어떤가요? 거리를 조금씩 줄여 보니까 자, 좀 조절이 되나요? 자, 니어와 파가 있습니다. 자, 니어는 가까운 곳이고요. 파는 먼 곳입니다. 이렇게요. 즉 파에 엔드가 있어요. 파 어테뉴에이션. 즉 스타트 엔드 있죠? 스타트 엔드 있죠? 요 사이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요 사이에서 사라져라 이 얘기입니다.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좀 더 멀리 해볼까요? 제가 좀 더 멀게 해봤습니다. 조명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더 크게 해보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니어와 파의 차이가 많지 않으면 이 스타트와 엔드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차이는 크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스무스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 이펙트가 있네요. 어드밴스 이펙트는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고요. 자, 섀도우 파라미터가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옵티마이즈 됐고, 자, 섀도우 파라미터가 있네요. 그림자의 색상입니다. 섀도우 파라미터, 그림자의 색상. 그림자의 덴시티, 농도입니다. 그림자의 농도를 얼마나 진하게 할 거냐, 흐리게 할 거냐, 이게 그림자에 대한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자의 농도를 0.1로 바꿔봤어요.
그림자 껐군요. 근데 켜져 있는데 어드밴스 레이 섀도우 몇 방식이고 디케이 없고 어테뉴에이션 안 쓴다고 했고 자, 그림자 농도가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농도를 1로 고쳐 놓겠습니다. 그림자의 농도가 진해졌나요? 다시 봅니다. 0.5로 바꿔보죠. 0.5 농도가 흐려졌나요? 네,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 섀도우. 앰모스피어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앰모스피어릭 섀도우 여기도 있죠. 앰모스피어릭이 뭐냐면 대기 효과란 뜻이에요. 대기 효과. 안개 같은 거 있죠. 그게 앰모스피어릭입니다. 보시면 볼륨 라이트하고 렌즈 이펙트 효과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볼륨 라이트 같은 경우는 주로 옴니에는 안 써요. 어디 많이 쓰냐면 스폰라이트에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같이 안개 많이 낀 날 저녁에 가로등 보면 가로등에 이렇게 조명 효과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느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로등 불 밑에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효과 나오죠. 여기 연출이 되잖아요. 얘가 앰모스피어릭, 얘가 볼륨 라이트 효과입니다. 이게 볼륨 라이팅이에요. 조명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볼륨 라이트가 나오는 게 공기 중에 입자가 많아질 때, 먼지의 입자라든지 혹은 안개가 끼면 그 안개는 수분이죠. 수분의 입자가 많아지거나 어쨌든 공기 중에 입자가 뭔가 많아졌을 때 이렇게 볼륨 라이팅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림자도 똑같이 볼륨 라이팅 그림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볼륨 라이트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 보이시나요? 안개가 밀고 나온 거? 자, 셋업 눌러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 라이트의 설정이 나옵니다. 이 아래쪽으로 볼륨 라이트의 설정이에요. 덴시티가 농도라고 했습니다. 볼륨 라이트의 농도를 낮춰보죠. 1mm. 그 다음 맥시멈, 미니멈. 맥시멈 90%, 미니멈 1%. 즉 농도가 미니멈 최대일 때는 0%, 최대 90%까지 농도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테뉴에이션 멀티플러, 즉 2배 정도 더 밝았으면 좋겠고, 어테뉴에이션 감소 효과죠. 감소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감소 효과는 어디서 나와요? 아까 봤던 어테뉴에이션 바로 여기요. 얘 아니고 어디 갔나요? 어테뉴에이션 여기 있네요. 여기서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 스타트까지는 90%로 오다가 엔드부터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사이에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 이렇게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확 줄여놓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진하네요. 그러면 자, 어테뉴에이션을 1로 주고 0.5로 줄여볼까요? 여전히 진하네요. 자, 10%로 농도를 낮춰볼까요? 자, 농도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한 30%? 자, 맞나요? 자, 여기서 얘를 더 키워보죠. 이렇게 렌더링. 자, 그림 뿌옇게 흐려졌죠. 네, 이런 게 이제 바로 앰모스피어릭, 즉 볼륨 라이팅 효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볼륨 라이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라이팅 효과는 스폰라이트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대신에 얘는 어떤 걸 쓰면 좋냐면
렌즈 이펙트 효과를 쓰면 좋습니다. 렌즈 이펙트요. 자, 렌즈 이펙트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내줄 수 있어요. 렌즈 이펙트 효과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태양에 그 빛이 나오는 효과 있죠. 그게 렌즈 이펙트 효과입니다. 요게 렌즈 이펙트 효과입니다. 보시면 요 가운데 링 보이시죠? 근데 요거 하나하나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글루 효과, 링, 레이 이거 다들 처음부터 다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넣으면 됩니다. 선택하고 넣으면 효과가 다 들어가요. 자, 렌더링 이렇게요. 이게 조명 효과예요. 이 효과를 많이 써요. 이리고 지금 별 있잖아요. 여기 스타예요. 매뉴얼 세컨더리 지우고 오토매틱 이 정도만 해도 빛의 효과가 이렇게 나와요. 링 효과 빼면 이렇게 링 효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오토매틱 세컨더리 이렇게요. 요 중간중간 이렇게 빛 효과 나오죠? 네. 스타.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별 느낌도 있고.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해요. 스타이고 사이즈가 어떻고 선택한 다음에 글루 효과 선택한 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글루 효과에 대한 옵션 이거 다 나와요. 레이에 대한 효과 매뉴얼에 대한 효과 다 나와요. 이거 효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얘를 그 천정에 조명 집어넣고 이렇게 효과 줄 때 그 매입등 있죠. 천정에 매입등을 놓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조명이 비칩니다. 그 효과 줄 때 렌즈 이펙트 효과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작업하냐면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정에 구멍 뚫어놓고 조명 넣어놓으면 이 효과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포토샵에 보면 렌즈 이펙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 이펙트 효과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글루만 이용해 가지고 쭉 넣어놔도 렌즈 이펙트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방법은 많이 써요. 그림자를 조금만 살펴볼까요? 바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옴니라이트를 제가 클릭을 했고요. 옴니라이트 이렇게 올려보죠. 우리는 그림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선택을 하면 이제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겠죠. 섀도우 맵 방식입니다. 섀도우 맵 방식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덴시티 농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섀도우 맵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 사이즈, 샘플 레인지. 자,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자 안 켰군요. 근데 섀도우 온. 자, 그림자 보이시나요? 네, 이게가 그림자인데 또 뭐가 들어갔냐? 이거 에어리어 섀도우인데 섀도우 맵. 자, 섀도우 맵이고 그림자죠. 바이스가 떨어지게 되면 그림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조금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림자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림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스가 그림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림자와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바이스는 0보다는 조금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림자의 농도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자, 흐릿해지죠? 512. 또렷해지죠?
그 다음에 맵 샘플 레인지는 이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 돼요.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바꾸겠습니다. 테두리가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인다고요? 제가 50으로 줬습니다.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4로 바꾸죠. 또렷해진 거 맞습니까? 네.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레이 바이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렌더링 걸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레이트레이스는 이 그림자 자체를 계산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수정할 건 없습니다. 섀도우 맵입니다. 섀도우 그림자 맵 지도죠. 그림자를 그려서 처리하는 방법과 그림자를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방식, 이 두 가지라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에어리아 섀도우를 쓰면 이렇게 계산은 레이트레이스처럼 하고 그리는 건 섀도우 맵처럼 그려내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스폿라이트를 좀 그려볼까요? 보시면 타겟 스폿이 있고 프리 스폿이 있어요. 프리는 쓰지 마세요. 타겟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작점이 있고 이렇게 타겟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타겟점이 없는 스포트를 프리 스포트라고 하고, 이 타겟점이 있는 걸 타겟 스포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하고 움직여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타겟점을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겟점과 스포트점을 다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 라인 있죠? 얘를 누르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라이트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봤을 때 위치, 내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퍼스펙티브로 바꿔볼까요? 반대편을 봐야죠. 자, 렌더링.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스포트라이트. 스폿, 즉 집중을 하는 조명, 집중 조명이란 뜻이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비춰볼 수 있는 조명, 이게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폿라이트도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림자를 켜야만 비로소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림자가 없으면 되게 어색해요. 항상 조명은 그림자를 켜셔야 되고, 나머지 인텐시티, 당연히 인텐시티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스폿라이트는 스폿라이트 파라미터가 별도로 있어서 쇼 콘 보여주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콘이 보여요. 그러면 자, 콘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쇼 콘 보기, 콘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콘 안쪽에만 조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명이 사라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핫스포트와 팔로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되게 또렷하죠? 얘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여보면, 자, 렌더링, 테두리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죠? 이 안쪽이 핫스포트, 점점 없어져서 사라지는 여기를 팔로프. 이거 각도입니다. 각도예요. 사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쓰는 이유는 프로젝터 때문에 그래요.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있죠? 네, 프로젝터를 쓰기 위해서 사각형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앰모스피어릭 이펙트, 여기에 이제 비로소 볼륨 라이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륨 라이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택하고 셋업. 자, 렌더링. 네, 이렇게 조명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볼륨 라이트 효과가 들어가죠. 해보시죠.
자, 보시죠. 프론트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하나 쓸 겁니다. 쉐입에서 텍스트를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아리엘 블록으로 갈까요? 볼드. 네, 두껍게 제가 글씨를 썼고요.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정렬 명령어로 센터 같이 놨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다음 어태치도 했습니다. 아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다시 어태치.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제가 이렇게 20mm 돌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모델링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줄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줄 건데 중요한 건 뒤에서 앞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렌더링이 나올 거예요. 자, 역시 여기다가 add 볼륨 라이트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볼륨 라이트가 막혀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투과해 버린단 말이죠. 오토캐 3D 맥스의 특징은 그림자를 통과합니다. 무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섀도우를 체크해주고 다시 한번 렌더링. 이때 레이 트레이스로 바꿉니다. 또 어디 갔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그림자는 섀도우 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렌더. 이러면 그림자 효과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이렇게 이런 효과. 농도를 낮춰볼까요? 농도를 1로 낮춰보고요. 다시 렌더. 보이시나요? 그림자 효과. 조명 때문에 의한 그림자 효과를 줄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그림자 효과. 볼륨 라이트 안에 그림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 볼륨 라이팅 효과에 그림자를 때 섀도우 맵을 주시면 효과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응용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레프트에다가 벽을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창문도 하나 세웠습니다. 선택하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어태치, 그 다음 익스트루드. 그러면 이제 벽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바닥도 한번 세워 봅시다. 얘는 그냥 박스로. 자, Y축으로 커런트는 맥시멈, 미니멈. 반대네요. 자,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창문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죠. 선택하고 거꾸로 내려가서 스플라인 얘 하나만 카피 디태치 복사해서 떼어내겠습니다. 선택한 다음 다시 수정을 해보죠. 선택하고 그 다음 옵셋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옵셋. 자, 그 다음 라인을 좀 렉탱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선택하고 어태치. 자, 그 다음 분리를 써볼까요? 서브트랙트 아니고 유니온 안되고, 네, 다시 선택하고 자, 분리를 빼봤습니다. 자, 렉탱글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선택하고 분린, 그 다음 이동하기, 선택하고 분린. 자, 그러면 창의 모양이 완성된 것 맞습니까? 자, 익스트루드. 그러면 창문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바깥에서 조명이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바깥에서 태양이 들어옵니다. 타겟 스포트.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원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림자 켜고 섀도우 맵이고 서클이고. 자, 키워보죠. 자, 스포트라이트 뷰로 바꿔봅시다. 그래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얘를 조금 더 낮춰볼까요? 얘는 높여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온다. 그림자,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애드 라이트 이펙트 선택하고, 그러면 자, 섀도우 맵이고, 그러면 됐네요. 덴시티 농도를 낮춰봅시다. 1에 0.5 정도. 자, 얘는 카메라 뷰로 한번, 카메라가 있나요? 없죠? 퍼스펙티브로 제가 돌렸습니다. 자, 렌더링.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효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근데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기능을 이용하면 뭐를 쓸 수 있냐면 스탠드 글라스 있죠. 스탠드 글라스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해저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다 지우고 자, 제가 플랜으로 면을 하나 만들어 보죠. 플랜에 보시면 랭슨 세그먼트를 한 20개씩 주겠습니다. 20개, 20개. 어이구, 너무 많이 들어갔다. 20개씩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뷰를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에디트 폴리. 자, 버텍스에 들어가면 이제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면 영역으로 선택이 돼요. 장력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팔로프를 이용하면 범위가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단지 점을 하나만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만큼이 같이 선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장력이 함께 범위를 작용하는 거고요. 자, 핀치가 있습니다. 뾰족하게 할 건지 완만하게 할 건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핀치 그래서 0으로 주는 거고 버블을 줄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정점을 선택한 다음에 Z축으로 올리세요. 구릉지가 만들어집니다. 팔로프를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Z축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지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요. 기존에 선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적당히 눌러서 랜덤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카메라 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이렉트 라이트입니다. 다이렉트 라이트는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스폰라이트는 뭐 어떻게 돼요? 코네 형태로 가죠. 그런데 다이렉트 라이트는 원통 형태로 갑니다. 스폰라이트는 원뿔 형태라면 다이렉트 라이트는 원통 형태로 들어가는 조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스카이라이트요. 태양광입니다. 일종의 돔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돔라이트, 태양광은 여기 스카이라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돔라이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보통 조명은 이렇게 발산하잖아요. 근데 돔라이트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치를 기준으로 조명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태양처럼 비춰진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렌더링 걸어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렌더링을 걸면 마치 태양처럼 조명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피지컬이 있고 타겟이 있어요. 그냥 타겟 쓰시면 됩니다. 카메라 위치와 타겟점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카메라 뷰로 바꾸시면 됩니다.
타겟점을 지정해주면 위아래, 카메라 지정해주면 상하. 뭐 이런 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대신에 카메라를 보시면 렌즈 값하고 FOV 값이 있습니다. FOV가 필드 오브 뷰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각입니다. 화각.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보는 범위를 말해요. 보이는 범위. 카메라로 보는 범위를 화각이라고 합니다. 기본 45도가 기본이고요. 렌즈 값은 43mm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표준 렌즈가 50mm예요. 50mm 렌즈 눌러주면 대략 39도 나옵니다. 여기 스톡 렌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카메라를 사게 되면 카메라에 카메라 그 앞에 렌즈를 바꿀 수 있도록 몇 개 세팅되어 있는 렌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스톡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보시면 35mm보다 작으면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어안 렌즈. 그리고 70mm, 75mm 이상, 뭐 예를 들어서 80mm 이상이 되면은 망원 렌즈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35mm에서 75mm까지가 기본 표준 렌즈, 50mm가 표준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즈 값을 조절하는 것. 네. 그래서 각도가 뭐 45도에서 50도가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콘, 콘 보이기입니다. 콘이 계속 남아 있는 거. 그 다음 호리전. 호리전은 수평선 보기예요. 그래서 수평선을 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수평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 레인지는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 패스. 클리핑 패스는 잘라서 보기예요. 보이시나요? 파에서 잘려오는 거? 니어에서 끌고 가면 앞쪽에서 잘립니다. 자, 앞에서부터 쭉 잘라와 보죠. 네. 안 잘리나요? 자, 잘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앞단에서부터 자르기, 뒷단에서 잘 나오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건물 안쪽 벽까지, 바깥의 벽까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벽을 그러니까 잘라서 볼 때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멀티패스라는 게 있네요. 자, 멀티패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스피어를 만들었습니다. 구슬이죠. 아니, 스피어보다 육면체를 만들어 볼까요? 육면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로 10개만. 다시 얘를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카메라로 맞춰놨고요. 자, 카메라로 맞춘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멀티패스인데요. 자, 멀티패스를
활성화를 눌러주세요.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가 있고 모션 블로어가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를 쓸 겁니다. 뎁스 오브 필드가 포커스 흐리기 기능입니다. 이건 그냥 화면상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선택하고요. 프리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조금 흔들립니다. 근데 이거 긴가민가 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리면 뎁스 오브 필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심플 라디어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반지름. 얘를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이지만 10으로 바꿨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쭉 뿌옇게 흐려지다가 여기 밝아 딱 맞춰지는 게 보일 겁니다. 맞나요? 중간에 여기가 포커스가 맞춰졌을 겁니다. 포커스 위치는 여기에요. 타겟 디스턴스. 타겟점이 저기 있으니까 맞춰진 거예요. 타겟의 위치를 바꿔볼까요? 타겟을 더 길게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프리뷰. 어떤가요? 타겟이 저 끝에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멀티패스입니다. 렌더 이펙트 패스라고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 흔들린 거예요. 카메라가 타겟을 놓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몇 번 흔든 거냐면 12번이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흔들겠죠. 그러니까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자, 어떤가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포커싱 효과가 뚜렷하게 맞춰졌죠. 한번 해보실까요? 카메라에는 아까 여기다 하다 말았는데 인바이런먼트 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보시면 렌더링에 보면 인바이런먼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가 있고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숫자 8이에요. 눌러보시면 인바이런먼트가 있고 여기 볼륨 라이트 보이시나요? 네, 볼륨 라이트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오른편에 보시면 이펙트에서 렌즈 이펙트 효과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다양한 이펙트 효과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모션 블루어 효과라든지 렌즈 이펙트라든지 헤어 앤 퍼 이런 효과들이 들어있어요. 자, 인바이런먼트에도 보시면 추가를 눌러보면 파이어 이펙트, 포그, 볼륨 포그 이렇게 있습니다. 파이어 이펙트가 뭐냐면 불꽃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폭발을 해요. 그러면 폭발할 때 폭발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폭발신, 그게 파이어 이펙트예요. 포그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 포그예요. 안개 효과잖아요. 장면을 만드는데 내가 낮 장면을 만들어요. 그 다음 포그를 검정색으로 줘버립니다. 그러면 밤씬이 돼요. 이렇게 낮씬, 밤씬 혹은 해저씬 이런 것들이 다 포그를 만들어내는 효과들입니다. 포그를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포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바로 여기 니어와 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니어와 파, 가까운 곳과 먼 곳, 그게 어딨냐면 바로 여기 니어와 파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니어의 거리, 파의 거리, 니어의 농도, 파의 농도. 자,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니어, 파. 보시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니어와 파 두 개가 나옵니다. 렌더링 걸면 돼요. 그럼 안개 효과가 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까 여기 흔들림도 들어갔었죠? 네, 지우면 돼요. 자, 다시 봅시다. 모션 블러 효과 끄고 다시 렌더링. 그러면 안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죠. 자, 안개의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의 색깔도 선택을 하고 보시면 안개 색상이 나와요. 만약에 검정색을 줬습니다. 그러면 밤신이 되는 거고, 흰색을 줬어요. 아니 이렇게 다크한 녹색을 줬습니다. 그럼 해저신이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색상에 따라서 색상을 주시면 안개 효과를 이용해서 장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션을 하나 더 보면은요. 자, 카메라에는 포그에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스탠다드 포그가 있고 레이어드 포그가 있습니다. 안개가 두 종류의 안개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안개 있나요? 안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 거리에 따라서, 그죠? 그게 일반 스탠다드 포그라면, 레이어드 포그는 뭐냐면 높낮이에 따라서 안개가 높낮이로 이렇게 낍니다. 이해되세요? 물안개예요. 물안개가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안개죠. 스모그, 하늘에서부터 일정한 높이까지만 딱 내려오면서 점점 사라지죠. 이게 레이어드 포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건 스탠다드 포그예요. 레이어드 포그를 놓게 되면 탑, 바텀, 덴시티라는 게 나옵니다. 탑 위에서부터 바텀 아래까지 0에서부터 100mm까지 안개가 껴라, 이런 얘기예요. 농도는 50%고 그 다음 팔로프 어느 방향으로 사라질 거냐 이거죠.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사라져야 돼요? 탑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팔로프 없어지는 방향이 위로. 내가 위에서 바라보니까 안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없어지는 거죠. 내가 아래서 위를 쳐다봐요. 그럼 안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프는 없어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탑, 아래서 위로 보고 있어요. 바툼. 자, 그럼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죠. 아이고, 훨씬 더 높군요. 자, 그러면 얘의 높이가 78밖에 안 되네요. 제가 200으로 줬고요. 높이도 올려보죠. 시점을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렌더링. 자, 어떤가요? 이 아래쪽에만 이렇게 렌더링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쪽에만 안개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띌 겁니다. 0에서 100mm라고 줬으니까 딱 그 부분만큼만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안개 농도 100%. 그러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100에서 200까지 300까지. 자, 어떤가요? 안개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는 불러다가 조명도 맞춰야 되고 카메라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먼저 카메라부터 맞춥니다. 타겟 카메라. 그 다음 정면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쇼 호리전이라는 거 있었죠. 호리전. 이게 뭐냐면 수평선이란 말이에요.
투시도에서 사람의 눈높이는 1500입니다. 1500mm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카메라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Z축으로 1500mm 네, 얘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얘의 높이만 얼마로 맞추면 돼요? 1500mm로 맞추면 네, 이게 사람의 눈높이로 보는 카메라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그대로 3층을 찍었을 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꼭 맞추지 않아도 돼요. 보기 좋게만 맞춰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영역으로 이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하늘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감도가 되는 거죠. 이러면 조감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조감도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걸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를 그릴 건지 투시도를 그릴 건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조감도, 투시도 이거밖에 없어요. 카메라로 이걸 세팅하고 조명으로 밝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하면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렌더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투시도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는 이 투시도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넣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의 눈높이가 1500. 나머지 타겟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장면들을 전부 다 카메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